안녕하세요. 권영호TV 구독자님, 크리에이터 권영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또 보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고장 코드로 인해서 어떠한 고민거리도 사라질 것이고 정비를 하고 나서 후회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억을 하면 되는지 끝까지 들어보시고 아직도 뭔가 남아있다 하면 또다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정비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권영호TV 채널을 지금까지 쭉 봐오신 분들은 그동안에 많은 정비를 했었구나, 또 필요한 정비와 필요 없는 정비를 구분을 못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전화도 주시고 방문해 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고장 코드가 제대로 분석이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고장 코드를 보았을 때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쉽게 판단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고장 경고등, 엔진 경고등이죠. 사실은 계기판에 발생하죠. 큰일 났나 해서 운행을 중지하는 분도 계시고 또 가까운 정비 업체로 가셔서 어떤 경고등인가 알아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노란 경고등은 위험 신호가 아니고 경고등입니다. 주의하라, 점검해보라 그런 뜻이고요. 빨간색 경고등이 위험한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었다면 노란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에서 빨간 경고등으로 착각하고 가까운 정비업체로 가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는 좀 더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상담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계기판에 노란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무엇을 갈면 될까? 비용은 얼마나 들까?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거 정비하려면 또 몇 시간이나 걸리는 거야, 또는 며칠이나 걸리는 거야, 뭐 대수롭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기에 급급합니다.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이걸 먼저 생각하시라는 뜻입니다. 엔진이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경고등의 종류, 무엇이 나쁠 것이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경고등이냐 먼저 아셔야 됩니다. 엔진의 문제로 경고등이 켜졌느냐,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동과 공회전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EMS입니다. 여러분들 자동차에는 컴퓨터가 들어있습니다. 가솔린차, 디젤차, LPG차 모두가 다 컴퓨터가 들어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역시 컴퓨터는 있습니다. 그 컴퓨터에는 이런 신호가 들어갑니다. APS라고 써놓은 거는 엑셀 포지션 센서입니다. 자동차가 서 있다, 이것을 ECU한테 넣어주는 겁니다. ECU는 자동차가 정차 중일 때 공기량 센서 값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에어프로 센서, MAF, MAP 등등 맵 센서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공기량 값이 입력이 됩니다. 이 당시에 엑셀 포지션 센서나 에어프로 센서 값이 입력이 됐을 때 현재 엔진의 온도는 몇 도냐, 그래서 냉각수온 센서입니다. WTS가 입력이 된다. 이걸 받아서 시동을 걸려고 보탄을 누르거나 키를 돌립니다. 그러면 크랭킹 할 때 RPM이 들어갑니다. 200rpm, 300rpm 이런 식으로 RPM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RPM에 따라서 연료 분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점화시기는 몇 도로 해야 되느냐, 이것을 ECU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입력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그대로 제어를 해서 시동이 걸리면 아이들 RPM이 안정이 됩니다. 아이들 RPM이 안정이 되면 배기가스가 발생하죠. 배기가스가 나가면서 산소 센서라는 것을 건드립니다. 어떻게 건드리는 것인가 보겠습니다. 얘가 산소 센서의 파형을 볼 수 있는 테스트하기의 화면입니다. 파형을 한번 그려보죠. 시동을 걸었으면 처음에는 0V에서 파형이 쭉 갑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배기가스 온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이렇게 갑니다. 가운데 있는 기준선을 넘어가면 온도가 높다, 연료를 빼라, 이런 신호가 됩니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다시 연료가 부족하다는 신호가 됩니다. 또다시 연료를 더 넣어줍니다. 어때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게 정상적일 때의 산소 센서 파형이다. 이런 말씀을 방금 직전에 올려드린 영상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내 마음 같지가 않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공연비 희박입니다. 시동을 걸어서 5분을 두든 10분을 두든 1시간을 두든 1시간을 운행을 하든 몇 날 며칠을 운행을 해도 계속 이 기준선 아래 영역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 또는 계속 영불투로서 이렇게 가고 있다. 때로는 얘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여기 영역은 배기 온도가 차가운 영역입니다. 즉 시동을 초기에 걸었을 때 어땠어요? 0V 나왔지 않습니까? 0V 나왔다가 열받으면서 기준선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동을 걸어놓고 아무리 운행을 해도 늘 차가운 영역에 산소센서 파형이 나오고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파형이 ECU로 또다시 들어갑니다. 순간순간. 그러면 ECU는 이렇게 제합니다. ETC입니다. 일렉트로닉 트로틀 밸브 컨트롤. 과거에는 악셀 케이블을 이용해서 트로틀 밸브를 열고 닫는 구조. 과거의 차, 요즘 차 이렇게 똑같은데요. 밸브가 있습니다. 여기에 케이블을 당겨서 공회전일 때, 주행할 때, 더 속도를 낼 때 이런 식으로 어때요? 점점 올라가면서 각도가 열어지면 여기는 내려가겠지. 이렇게 내려갈 테니까 공기의 유입량이 많아지는 거죠. 결론은 속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공기가 들어왔으니까 연료 분사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 자동차는 엑셀 페달 센서의 신호를 받아서 ETC가 제어해서 모터가 열고 닫고를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직전에 여러분께서 보셨던 파형에서 여기가 희박이었죠. 엔진의 온도가 차갑다는 뜻으로 이런 신호가 오니까 얘를 정상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ECU는 ETC라는 걸 제어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ETC를 제어하면 마프라고 하거나 맵이라고 하는 공기량 센서 값이 변합니다. 어떻게? 늘어납니다. 이 당시에 냉각수 온도는 어때요? 냉각수 온도는 일정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공기량 센서 값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ETC 값이 바뀌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뀐 것을 ECU가 본 거예요. 연료 분사량을 늘립니다. 저마식이 또다시 진각 제어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BTDC 10도에 있다. 그러면 12도, 13도 쪽으로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두면 RPM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RPM이 안 올라가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RPM이 안 올라가느냐? ETC 값이 변했으면, 연료 분사가 변했으면, 점화시기도 변했으면 당연히 RPM이 변해야 되는데 RPM이 안 변했다. 그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떤 이유 때문에 RPM이 안 변했을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공연비가 희박이라고 그랬죠. 이 영역에서 파형이 이렇게 있었다면 방금 전에 ETC를 제어하고 공기량 값도 늘려주고 점화시기도 바뀌고 연료 분사량도 늘린 상태에서 파형이 변해봤자 이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고온 영역, 즉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ECU가 또다시 어떻게 하냐? 2차 제어합니다. 바로. 어떻게 하려고? 무엇을 제어해야 2차 제어가 되겠느냐? 여기서 고장 코드로 제시했던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P2422입니다. PCSV가 작동을 안 한다. 혹시 하고 의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FTPS, fuel tank 압력이 너무나 낮은 것은 아니냐. 즉 연료를 더 넣는 명령을 했지만 연료가 더 안 들어와서 RPM 상승이 안 되고 배기 온도가 안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추측이에요, 이게.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느냐 이거죠. 처음부터 뱅크 1 쪽에 공연비가 희박이었다. 또 뱅크 2 쪽에 공연비가 희박이었다. P2187과 2189가 떴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여러분이 보실 때 뭘 보셨어요? 여기서 피드백이 여기 돌고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얘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갔으면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안 올라갔다. 이렇게 됐으면 좋은데 안 가더라. 즉 희박 영역에 있던 것이 열을 받으면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안 가더라. 그래서 2차 제어를 해도 공연비가 희박이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보셨던 파형을 통해서 ECU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꾀를 내서 제어를 했지만 산소 센서는 저온 영역에서 즉 배고파요 영역에서 공연비 희박 영역에서 피드백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런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ECU가 비로소 추측에 의해서 경고등을 켰던 것입니다. 그 경고등이 뭐였습니까? 이거였죠. P242와 P0452를 띄웠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보고 정비하러 가는 거예요. 일단은 정비하러 가면 저 경고등을 싹 소거시켜줍니다. PCSV도 바꾸고 열리탱크 압력 센서도 바꾸는 겁니다. 뱅크 1과 뱅크 2 쪽에 있는 산소 센서도 바꾸는 것입니다. 바꿨지만 경고등도 지워졌지만 운행을 하니까 또다시 켜지더라.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러면 정비를 잘못한 겁니까? 정비를 잘한 겁니까? 그래서 ECU가 추측에 의해서 경고등을 띄운다. 그게 바로 P로 시작되는 경고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파워트레인, 엔진과 플러스 트랜스미션이죠. 오토미션, 즉 엔진과 변속기가 결합된 것을 파워트레인의 머리 글자 P를 따서 P2187, 2189 뭐 이런 식으로 경고등을 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비를 할 때 분석을 먼저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분석을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걸 모르고, 즉 고장의 원인은 뭔지 놔두고 경고등에 해당되는 부품을 갈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만일에요 지금 현재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면, 또는 맨 밑에 있는 2187과 2189 이 두 가지 경고등만 띄웠다면, 놔두고 계속 탄다면 또다시 이런 문제가 1차로 발생했고 2차로 이게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바꾸면 되겠지라고 하는 착각을 버리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정비하는 거예요. 이걸 공연비 희박 파형이 왜 나오냐? 뱅크 1과 2에서 공연비 희박 정비가 먼저다. 뭘 갈아야 되는데 또 이러죠. 왜 교환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르기는 갈아야 돼요. 그래야 경제는 돌아요. 그러지만 쓸모있는 교환, 정말로 이거를 갈았을 때 완벽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하시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생각 없이 교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가 안 되는 거예요. 결론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아직 결론은 안 났죠. 아직도 뭘 갈아야 할지 모르시겠죠? 교환해야 할 부품. 기본적인 정비라고 했습니다. 기본 정비에 해당되는 거, 정비 미숙. 이걸로 인해서 AFR 불량의 P2187과 P2189가 발생함. 기본 정비 미숙 때문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해 아직 안 되십니까? 공연비 불량이라고 했죠. 말씀드렸던 것 중에 압축말 온도 공식이 있습니다. 압축말 온도 공식. 자, 이걸 기억하십니까? 미완성돼서 공연비 희박 파형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압축말 온도를 정상화시키는 정비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놔두었고 정비를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공기 흡입이 잘 되는가 확인한다. 이거죠. 압축은 잘 되는가, 점화는 잘 되는가 확인한다. 이게 기본 정비예요. 공기 흡입이 잘 되는가. 트로틀 발리도 청소했는데 이건 아니에요. 물론 일말에 도움은 되겠지만 아닙니다. 공기 흡입은 잘 되는가. 이거는 가장 주적이 바로 뭐냐면 냉각수 온도입니다. 냉각수의 비중입니다. 냉각수의 비중이 좋아야 공기를 많이 빨아들입니다. 또한 압축은 잘 되는가 했죠. 압축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엔진 오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는 엔진 오일 점도가 좋아야 압축이 잘 되는 거예요. 많은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것을 압축했을 때 압축말 온도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스파크 플러그에서 불꽃이 작은 힘으로라도 발생을 하면 피스톤이 올라갔을 때 연소실이라고 하는 공간, 이 작은 공간에 있는 12대 1 정도의 고온 고압의 가스가 스파크 플러그가 불꽃을 번쩍 튀겼을 때 그 안에 있는 혼합가스가 뻥 하고 타면서 피스톤을 밑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불충분하면 제 아무리 어떤 정비를 해도요, 산소 센서는 공연비 희박 파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냉각수 정비를 하라는 거고, 엔진 오일이 나빠서 거꾸로 불어내서, 즉 블로우백으로 인해서 흡입 매니홀드가 오염된 건 아닌가,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게 오염이 됐으면 흡입 매니홀드를 교환하거나 청소하거나, 그리고 나서 점화장치에서 스파크 플러그 갭이 있었죠. 이 갭이 잘 맞는가, 즉 좁은가 넓은가. 너무나 넓어도 불꽃이 약하고 너무나 좁아도 불꽃이 약합니다. 또 좁으면 조기 점화가 발생합니다. 멀면 점화 지연이 발생하고 출력 지연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갭과 그 갭은 잘 맞는가, 이 갭을 꼭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정비하면, 물론 특이한 차도 있습니다. 어떤 차냐, 후진하다가 보도블록에 머플러를 꺾어버려. 이렇게 어떤 경우냐면, 특이한 경우가 있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배기관이 쭉 갑니다. 뒤쪽에 가서 이렇게 갑니다. 후진하다가 보도블록 있죠, 여기다가 밀어버리는 거예요. 밀어버리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 꺾여요. 이렇게 여기서 막혀가지고 배기가 안 돼서 제성능이 안 나오고 공연비 희박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공기 흡입과 압축이 아무리 좋아도 배기가 안 되면, 즉 사람이 변비가 걸리면 못 먹습니다. 영양실조가 옵니다. 똑같습니다. 자동차 역시 엔진으로 새로운 공기가 잘 들어가려면 배기가 잘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소음기가 멀쩡하고 새 거를 달았을 망정 여기서 인도에다가 박아서 꺾여버린다. 이런 차도 여러 번 봤어요. 요즘 자동차들이 조금 높아진 거 아니죠. 예전보다 낮아졌어요. 그래서 후진할 때 조금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요즘은 백센서가 있어서 삐삐삐삐 하니까 그나마 좀 가다가 말아서 그런 문이 좀 작은데, 뒤에 공간이 충분하니까 뒤로 쭉 뺐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플러가 꺾이는 거예요. 이런 차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주행할 때는 멀쩡하다 그러면 이런 일은 없어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기 문제, 압축 문제, 점화 문제, 이것을 정비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제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추측에 의해서 경고등이 켜진 건데, 이럴 때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즉 경고등이 켜졌던 이유는 바로 이거라는 거. 공연비 희박이 먼저였다. 공연비 희박 발영, 연소불량, 배기 온도가 낮아진 차가운 배기가스가 나가는 게 먼저였다. 그것을 이슈가 입력받아서 2차로 제어한 거죠. 이게 연료 탱크에서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모았다가 엔진으로 집어넣는 퍼지 컨트롤 솔레니드 밸브입니다. PCSV입니다. 얘가 고착됐거나 고장난 건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다. 그렇게 제어를 했어도 똑같은 공연비 희박 조건이 개선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야, 이거 연료 탱크에 문제가 있나 봐. 그래서 이런 경고등을 보면 그냥 부품만 찾아서 바꾸는 거예요. 원인이 얘인데 원인을 놔두고 이것도 바꾸고 얘도 바꾸고, 컴퓨터에서 보여줄 때는 어떻게 보여줬어요? 순서가 바뀌었죠. 이렇게 보여줬죠. 2422 그 다음에 0452 떴어요. 이런 걸 고치면 되는 줄 알고 먼저 바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4개의 고장 코드가 떴을 망정 원인 분석,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정했더라면, 순서를 이걸로 방향을 바꿨더라면 공연비 희박 조건 정비를 하면 아래에 있는 P2422와 P0452는 손댈 필요 없다. 오늘 제 영상을 보면서 벌써 2개의 부품 바꿀 일이 없었죠. 공연비 희박 조건에 해당되는 뱅크 1과 뱅크 2에 있는 산수 센서를 바꿀 필요가 없어졌죠. 여러분께서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방금 돈을 버셨습니다. 권영호TV 구독자님, 권영호TV 채널은 어떤 영상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시청해 주시는 것이 마음 편하게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분이 전화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정비도 하십니까? 이런 분 계시던데, 차림새가 정비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냥 영상이나 찍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손에다가 기름 좀 묻히고 찍어야 됩니까? 정비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참 답답하게 생각하고, 어디만 가면 만사 오케이 해결될 줄 알고 갔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거기도 안 되더라. 그래서 찾아왔다. 이런 분이 계신데, 제 영상은 가능하면 많이 보시고 찾아오십시오. 그냥 한두 개 보다가 구독도 안 하시고 덮어버리고 전화해서 여보세요? 저 구독 잘하고 있습니다. 구독은 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는데요. 차차 해야죠. 처음에 전화 걸 때는 구독 잘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독자입니다 라고 할 정도 되면 그래도 최소한 몇십 개의 영상은 보셨어야 구독자라고 할 수 있지. 영상 하나 보다가 덮은 분이 구독자입니다 그러면서 전화해서 3시간을 30분씩 40분씩, 어떤 이는 2시간도 뺐습니다. 그렇게 한간 사람으로 보입니까? 영상은 많이 보시면서 권영호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분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인가, 그들의 주장이 마음에 들면 그쪽으로 가시고, 권영호 주장이 마음에 든다면 권영호와 상담하십시오. 자동차 정비는 원칙대로 가는 겁니다. 즉 달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를 분석한 다음에 정비 방향을 결정해 가고 있는 권영호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